독도 칙령의 날 12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독도의 날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독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 한 추억과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무렵 매 KBS 라디오 극에서 독도 의용 수비대라는 그런 라디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재밌게 그 라디오 드라마를 소리 죽여서 늘 듣고 했는데, 그 감동이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제가 2004년도 국회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몇몇 국회의원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독도를 방문하면서 잠시 울릉도에 들려서 1박을 하고, 그리고 경비정을 타고 독도에 입항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을 보고, 제가 그때 어린 시절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 독도 의용 수비대라는 KBS 라디오 연속극이 생각나서 울릉군청에다가 그 당시에 독도 의용 수비대 활동을 하신 분들이 생존에 계시는지, 생존에 계시면 얼마나 계신지, 그분들하고 오찬이라도 나눌 수 있는지를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에 13분이 생존에 계셨고, 독도에 입항하기 전에 그분들과 함께 점심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라디오 드라마를 엄청나게 재미있게 들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생각을 갖고 점심을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사실상 독도를 우리가 지금 경찰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은 독도 의용 수비대 33인과 그리고 홍순실 당시 대장의 희생과 헌신적인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일본이 뭐라 해도 꿈쩍 않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 안심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를 기본으로 해서 독도 의용 수비대를 말씀을 드리면, 6.25 전쟁 후에 당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6.25 전란의 수습의 정신이 없어서 독도에 대해서 그 어떤 관심도 그리고 어떤 주목도 하지 않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했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북한의 김일성만이 독도가 우리 땅이고, 독도에 일본 자위대 경비정이 들락거리거나 또 일본 어선들이 피항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대남 방송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독도 의용 수비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6.25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독도에 대해서 영토로서의 소유권이라든지 주권으로서의 영향력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어선들과 자위대 그 경비정들이 수시로 들락달락거리는 것을 알게 된 독도 주민의 33명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비역 군인들이죠. 6.25 전쟁에도 참여했던 그런 예비역 군인들 33명이 홍순실이라는 분이 리더 역할, 대장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대구 그 당시에 야매시장에 가서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기관총 한정과 그리고 M1 그 낡은 M1 2차 대전 때 쓰던 소총과 그리고 카빈 소총 몇 적을 구해서 독도에 나가서 일본 경비정과 그리고 일본 어선들이 피항하려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실탄 사격을 경고 사격을 해가면서 그들의 적군을 막고, 그렇게 하면서 독도 의용 수비대 33분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박정희 정권의 5.16
군사 쿠데타가 난 이후에 실효적으로 점령하고 있었던 독도 울릉도 주민 33분이 이제 다시 원상 복귀하고 원대 복귀하고, 그리고 당시 경찰로 임무를 교대를 해서 오늘날까지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독도 이용 수비대 역할을 했던 생존 13분과 함께 오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이후에 정부가 이와 같이 엄청난 우리의 영토를 소수의 인원으로 자비를 들여서 스스로 지켜낸 독도 수비대 영웅들을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국가유공자적인 대우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도를 다녀온 이후에 국회에 돌아와서 제가 2004년도부터 시작된 11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로 입법한 것이 독도 의용 수비대 지원 특별법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 2004년 12월 달에 독도 의용 수비대 특별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감개가 무량했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슴을 설레면서 독도를 지켜낸 우리 선배, 우리 선조들의 그런 용기와 그리고 희생을 제 손으로 직접 어느 정도 기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된 어떤 일보다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2004년 정기국회 말에 12월 달에 국회 이제 법안을 처리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의원회관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쁜 화분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홍순칠 대장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리본이 달려 있는 채로 화분을 보고서 제가 홍순칠 대장 가족, 그러니까는 사모님하고 따님이 두 분이 왔다 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셨기 때문에 얼굴을 사실 제대로 못 본 채 화분만 남기고 가셔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법을 입안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말 모순을 그대로, 그리고 냉전의 비극을 그대로 제가 보는 듯한 느낌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저는 홍순실 대장이 그렇게 희생을 해서 독도를 지켰는데, 군사 쿠데타하고 난 이후에 박정희 정권은 그 당시에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유일한 세력이 김일성 집단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홍순실 대장이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품고 홍순실 대장을 몇 달간을 갖다가 고문을 하면서 박해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참 뒤로 자빠질 뻔했었습니다. 우리 이 나라의 이런 냉전의 비극사가, 그리고 이와 같은 이념의 모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홍순실 대장이 북한의 간첩일 리는 없었던 것이고요. 어찌됐든 오랜 동안 독도를 지켰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고초를 당한 채로 나오셔서 그 후에 아무런 보상이나 대접도 못 받고 쓸쓸히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입안한 그런 초등학교 때 라디오 드라마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사실을 기초로 해서 역사를 추적을 해봤고, 그 역사적 사실이 드라마가 이른바 픽션의 바탕을 둔 드라마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홍순칠 대장님 가족으로부터 감사의 화분도 전달받았고, 그리고 13분의 그런 그 남아 있었던 우리 국가적 유공자들하고도 점심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어서 참으로 흐뭇하고 참 그 나름대로 국회의원이 된 그런 보람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던 그런 계기가 되었었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그 독도 의용 수비대 지원 특별법, 우리 그 독립 그 3.1 독립운동 선언이 33인의 민족 대표가 서명해서 발발이 되었고 33인이 하였듯이, 아이러니하게도 독도 의용 수비대에 함께했던 분이 송순실 대장을 포함해서 33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3분을 위한 특별 입법을 만들어서 지금 울릉도에는 독도 의용 수비대 기념관이 울릉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는 제가 중간에 한 2번 정도 가봤었습니다만, 최근 한 10여 년 이상, 한 10여 년 이상 동안은 제가 가보질 못해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런 33분의 국가적인 그 유공자들에 대한 대우를 국가보훈처에서 어떻게 잘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지금 팔로우를 못해서 약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제가 국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국가 유공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영토를 온몸으로 온 재산을 바쳐서 지켜낸 그분들의 공헌과 업적을 제대로 좀 기리는데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런 그 생각도, 제가 국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결심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원 동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더 동쪽 끝에 있는 외로운 섬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독도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늘 외롭지 않게 늘 관심을 갖고 독도가 우리 이 나라 영토라는 것을 매 순간 새롭게 하루하루 새겨 나가는 그런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일본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나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종속적이거나 그리고 일본과의 그 협상이나 관계에 있어서 주권을 일부 침해당하거나, 그리고 독도에 대한 확고한 수호 의지를 약하게 보이거나, 또는 일본과의 이 분쟁을 우려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우리 선배들이 피땀을 흘려서 지켜낸 것이고,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지키고 있는 땅입니다. 결코 독도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독도 아래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이 그 개발 가치가 잠재적으로 수십조 원에 이른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토적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독도, 우리 새민주당의 당원 동지들과 함께 앞장서서 지키겠다는 결의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